본 영상은 Q&A 영상으로 자막이 없어 영상 시청에 불편함을 드린 점, 촬영자의 텐션이 다소 떨어진 점, 이야기가 3000%로 빠지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이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자주 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이 영상으로 한 방에 좀 정리를 하려고 Q&A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질문을 적었는데 크게 네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나이와 학벌, 회계법인 입사 시에 나이와 학벌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업무 강도가 빡치냐 회계법인. 그 다음에 회계사님의 수험생활은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왜 회계법인 때려치고 강사로 전향하셨습니까? 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와 학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 후에 나이와 학벌인지 회계법인 입사 시에 나이와 학벌인지 여기서 별말이 없으면은 대형 회계법인 빅4 회계법인으로 일단은 한정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계법인 입사 후의 나이와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사 시에 나이와 학벌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회계법인 입사 시에 학벌하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은 4대 회계법인에서 합격생을 거의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4대 회계법인에서 합격생의 거의 대부분을 최근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면 퇴사를 많이 해서 그래요. 회계법인에서 퇴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많이 뽑은 겁니다. 예전에 3일 회계법인이 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뽑았고 3정 회계법인이 300명을 뽑았는데 250에서 300명 정도를 뽑았는데 3정 회계법인은 3일 회계법인보다 회사 규모가 작잖아요. 작은데 왜 더 많이 뽑았어요? 더 많이 퇴사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사만큼 사람을 뽑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연봉을 대폭 상승했잖아요. 회계법인에서 안 나갑니다. 예전에는 연봉이 다른 회사랑 비교해도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한 일자리로 가게 된 거죠. 연봉을 비슷하게 맞추고 편한 일자리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퇴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법인에 입사하기가 굉장히 녹록지 않다. 3일 회계법인은 옛날부터 치열했고요. 이제 다른 회계법인들도 이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입사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은 집 가까운 게 최고다. 저는 3일 회계법인은 입사 원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1등 회계법인이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자기랑 좀 맞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것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사님, 그러면 도대체 몇 살 정도여야지 회계법인에서 받아주는데요? 제가 다년간 리크루팅 업무를 하면서 입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암묵적인 내부 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부 정보니까요. 회계사님, 이 퇴사하셨는데 그냥 속 시원히 말씀하시죠. 싫어요. 제가 다시 입사할 줄 누가 합니까? 그리고 회계사의 전문가적 품위 유지 의무 중에 비밀을 이게 함부로 이게 발설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공인회계사 윤리 규정 안에요. 그래서 저는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에 제 개인적인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만으로 20대 정도면 회계법인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만으로 2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일 수도 있고 20대 초반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만으로 30살이 넘어간다.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회계사님 31살, 32살에 합격할 건데 빅4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제 답변은 이제 애매합니다가 답변이 됩니다. 회계사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굳이 영상으로 업데이트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끝낼 건데 그때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불법 녹화만 안 하신다면 그때는 속 시원히 한번 서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계법인들은 왜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선호할까? 여기까지만 좀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을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업무를 시킬 때 좀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이제 좀 인차지 정도가 돼서 스텝한테 업무를 시키려고 해요. 복사 같은 거. 그러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야 이거 좀 복사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형님한테 누나한테 이 복사 업무를 시키기가 망설여집니다. 내가 하게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런 조직 구조상 이게 약간 큰 조직에서는 한국 문화와 섞여가지고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체력입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두 번째 질문인 업무 강도와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야근이 많거든요 회계법인이. 근데 야근이 많다 보면은 체력이 되게 중요해져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저도 느끼지만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확실히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좋아서 야근 시키기가 수월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요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이 업무 강도와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리면 빡세요.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별로 힘들지 않다라는 대답을 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빡세요, 빡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히 빡세다라는 거 빼고 빡세다라는 거 말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연차 있죠. 스텝일 때는 몸이 힘듭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실무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든데 인차지 정도면요 몸도 힘들지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무시 못합니다. 매니저가 되고 이제 관리자가 되면요 몸은 덜 힘들어지는데 대신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인차지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납니다. 제가 이제 강사로 전향하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솔직히 회계법인 때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봤자 많이 못 논다는 거 그거 빼고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바고 회계법인에서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 이직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보상을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직이 줄겠죠. 한 회계법인에서 연봉을 인상하기 전만 하더라도요. 툭하면 퇴사한다고 문자 와가지고 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뭐 2주에 한 번씩 퇴사해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연봉 인상한 다음에요. 퇴사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강도는 힘들지만 똑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돈으로 보상해 주니까 그나마 버틸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가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감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 시즌이 있고 세무본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세무조정 업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무자문본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업무의 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새벽에 퇴근해요. 주말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젝트는 그래도 저녁에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운빨이 좋아야 됩니다. 운빨이 좋으면 그냥 편하게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업무 복이 많은 사람 있죠. 일복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이 그냥 계속 따라다닙니다. 주말에도 따라다니고 새벽에도 따라다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운이 좋아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 야근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의 수험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제 수험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찍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수험생활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1도 안 될 거거든요. 저는 군 휴학을 빼놓고는 단 한 번도 휴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학교 다니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수험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요. 계절학기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수험생활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그때 재미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회계사로 살아가다가 이제 강사로 전향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저의 꿈인데, 우선은 학원 강사로서 1타가 되는 게 저의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예요. 적어도 10년 안에는 제가 맡은 분야에서 무조건 1타가 될 겁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교육 사업을 할 건데, 그 교육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철학은 뭐냐면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모으는 중입니다. 모으는 중이라서 지금 당장은 하기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직은 힘들지만 뭐 미래에 제가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계속 유튜브는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떤 식으로 저 자식이 10년 후에 뭐를 하고 있을지를 한번 저의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저는 회계법인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회계법인의 업무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회계법인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회계법인에서 했던 업무들, 제가 만들었던 숫자, 추정들이 신문기사에 나왔을 때 그 짜릿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차지로서, 매니저 롤로서 이렇게 했던 업무들이 신문에 나오면요, 와, 그 기분은 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분을 앞으로도 또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무는 계속 하고 싶어서 제가 쓰고 있는 책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업무들, 그런 게 마무리가 되면 뭐 로컬을 가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가든지 해서 주업은 강의가 되고 부업은 실무를 하는 그런 삶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교육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교육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A 하다가 이 이야기가 뭐 자꾸 뭐 딴 길로 새고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지한송 회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